안녕하세요. 대부지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 삼성중공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좀 정말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의 주가 흐름세를 함께 살펴보게 되면은 초반에 정말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대를 할 수 있는 구간인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생각했던 목표 구간을 돌파한 이후에 다시 한번 하락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존재를 하겠죠. 뭐 차익 실현 물량도 존재를 하겠고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이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찍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의 하방세를 보여주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살펴보게 되면 이 금일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매도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거래일 정도의 매집량과 비교해 보면 절반 가량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외국인과 기관도 매도를 해준 모습이지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거래일 동안 매집한 물량의 4분의 1을 매도한 모습이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한 5분의 1 정도밖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수급은 유효한 측면을 갖고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겁을 먹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 자체를 제가 본격적인 흔들기 구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앞서서 뭐 살펴봤듯이 금일 이 사모펀드는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전일 같은 경우 금요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소폭 매도를 해줬지만 금일 또 매집세를 좀 강하게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수급에 대한 측면은 긍정적으로 아직까지 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사모펀드가 왜 매집을 하고 있냐? 결국에는 제가 지난 영상부터 강조드렸던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죠. 업황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이 미중 갈등에 대한 이슈가 대선 앞두고 본격적으로 기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수급적인 측면에서 도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금일 같은 경우에는 왜 연기금의 매도세가 나와줬냐? 결국에는 뭐 저PBR 관련된 수급으로 이동을 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저PBR 관련된 이 부분을 재차 강조를 해주면서 이 관련된 공기업들에 대한 혜택을 받았습니다. 뭐 한국가스공사나 한국전력, 삼성물산 같은 이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수급의 이동이 존재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시장 상황과는 별개로 업황의 강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중공업의 주가도 긍정적인 흐름세를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가격적인 측면 살펴볼 텐데 이 마의 구간을 돌파하고 나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인내 싸움 시작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인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주가 상승 모멘텀과 그 시기는 또 언제가 될 수 있는지 금일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금일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 중동발 리스크가 제한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피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저PBR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의 이 연기금 측면에서도 매도세가 나와주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장 상황과는 별개로 이 조선업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는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이 수주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선별 수주 전략을 통해서 이 선가도 계속해서 상승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환율 자체도 높은 모습입니다. 환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삼성중공업에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이 조선 3사가 동반 흑자를 달성했다라는 기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선업 강세 더 나아가서 시장의 관심만 제대로 받는다면 조선 테마가 다시 한번 형성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뭐 이 부분은 사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원화가 약세되면서 수출이 증가한다. 그에 따른 수혜 종목은 이 반도체와 조선이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업황의 강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조선주 중에서도 이 삼성중공업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삼성중공업인데 제가 금일 영상을 통해서 왜 그런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여파로 삼성중공업 역시 호재성 이슈로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최근에는 조선업 업계가 LNG 운반선 수출을 500척 달성했다. 그 중에서도 500번째 주인공이 뭐 삼성중공업이다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LNG에 대한 계약 건수를 봤을 때 지난 2월에도 존재를 했었죠. 2월 5일경에 LNG 운반선 15척에 대한 공사 수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 부분이 이 조선업 주가, 이 삼성중공업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서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후속적으로 업황의 강세가 나와주면 될수록 이 관련된 기사가 다시 한번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LNG 관련된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주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LNG는 고선가 고수익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또 실적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삼성중공업이 뭐 23년부터 매출액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측면이 갑자기 4분기에 떨어지면서 이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돌아섰는데 이때 당시 이 부분이 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죠. 하지만 제가 직접 주주총회에 다녀와서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따왔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찍힌 것은 일회성 비용이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 SK 해운과 소송 건수가 있었고 그리고 들이신 매각 대금이 있다. SK해운 소송 건수는 이제 향후 1년에서 3년 안으로 환입이 될 예정이고 또 들이신 매각 대금도 1분기부터 4분기 사이 계속해서 유입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은 강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제가 주주총회 갔다 와서 얘기를 드리고 나서 기사가 후속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러한 정보성 이슈는 가장 빠르게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큐리어스 파트너스가 이 삼성중공업의 드릴심 4척을 모두 매각을 완료했다. 자, 이러한 매각 대금 자체가 1분기부터 계속해서 들어올 예정에 있으니까 실적적인 부분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LNG 화물청에 대한 결함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했는데 SK해운에게 대략적으로 한 3,800억 가량 배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국과 한국에서 소송이 있었는데 영국에서 패소를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하지만 이 부분도 1년에서 3년 안에 환입이 될 예정에 있다. 자, 이런 부분이 전부 실적에 반영이 되면 당연히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업황의 강세에 더불어서 삼성중공업이 가장 큰 주가 상승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FLNG를 빼놓을 수 없는데 뭐 최근에 관련된 좋은 기사가 나와 주었습니다. 캐나다 시도에 대한 FLNG 건조 본격 추진. 결국에는 뭐 한다는 소리죠. 자,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 향에 대한 FLNG 프로젝트를 착수를 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매년 한 척에서 두 척 가량은 FLNG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올해 하반기 또 내가 한 척에 대한 FLNG 기사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맞을지 틀릴지는 추후 제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이 가능하겠죠.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었던 FLNG 계약 건수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FLNG 같은 경우에는 LNG와도 비교를 해도 굉장히 큰 고수익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배 이상 비싼 FLNG이기 때문에 관련된 계약 건수가 계속해서 나와준다면 당연히 삼성중공업에는 좋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전 세계 발주량을 뭐 세 대라고 치면 그 중에서 이 두 대를 삼성중공업이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 측면에서 압살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FLNG 관련된 계약은 삼성중공업이 따낼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원달러 환율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원달러 환율이 상승해지면 시장의 공포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관련된 시장 전반적인 하락세를 나와주더라도 수급 자체가 조선주로 쏠릴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 수출 기업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증가하면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환율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매 판매가 우선 잘 나와줬습니다. 예측치가 0.4%, 실제가 0.7%로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생각을 해볼 수 있냐?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투자 심리가 쏠리게 되고 원달러 환율이 증가하고 있다. 뭐 CPI 지표가 상승하는 것도 이 부분에 대해 긍정적인 이 부분을 야기하는 측면이 될 수 있는 거죠. 원달러 환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어쨌든 9월과 12월 사이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지난 23년 하반기와 뭐 24년 초반만 생각을 해도 3월이나 6월에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9월과 12월 달로 기대감이 꺾인 만큼 이 부분이 환율적인 부분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유가의 흐름세인데 사실 유가적인 측면도 23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후티 반군이 공격을 했죠. 홍해를 공격을 해주면서 유가가 상승해줬고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정유소를 공격하면서 공급 이슈가 부각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까지 계속해서 전쟁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공급 차질을 유발할 수밖에 없게 되고 유가는 고금횡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LNG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죠. 그러면 조선주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우리가 옥석 가리기를 하게 되면 바로 삼성중공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FLNG가 고유가가 유지가 되면 될수록 수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앞서서 기사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어쨌든 지금 FLNG 관련된 계약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추후에도 관련된 계약 사항이 나와준다면 고유가 상황과 더불어서 이 부분이 바로 실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최근에 한 2거래일 정도 유가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바로 이후의 정상들이 이란을 제재한다라는 이슈가 나와주면서 트리거로 작용을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막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특히 이란 밑에 호르무즈 해협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호르무즈 해협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항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재를 하지 않게 되면 유럽 입장에서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제스처를 계속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이 바로 유가의 하방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때 중장기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대선적인 부분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렸죠. 11월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을 높여야 되니까 가장 확실한 부분이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를 부각시키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이란 옆에 이라크가 있고 또 바로 밑에 쿠웨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대로 만약에 전쟁이 장기화된다고 하면은 이란뿐만 아니라 주변 산유국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원유 공급 차질이 더 가속화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유가 상승을 야기하고 FLNG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삼성중공업 역시 그에 따른 직접적인 호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 이 수요적인 측면 때문에 이 지표를 가져왔는데 지금까지 제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산유국 공급 차질이 생기게 되고 이 부분을 통해서 유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수요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조업 지표를 가져왔는데 예측치보다 실제가 높게 나왔습니다. 실제가 50.3을 기록을 해줬고 예측치는 48.5기 때문에 굉장히 잘 나왔죠. 이렇게 제조업 지표가 살아나게 되면 당연히 기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부분은 유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중국의 상황을 보더라도 중국의 이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잘 나와줬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원유 최대 수요국 최대 공급국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살아나는 게 가시화되면 될수록 유가는 상승 모멘텀을 강하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해 보면 결국에 FLNG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삼성 중국 같은 경우 유가와 가장 밀접한 조선주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공급과 수요를 나눠서 생각을 할 때도 중장기적으로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모멘텀이 강하게 남아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성과지수 가져왔는데 성과지수도 계속해서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23년부터 제가 조선업 분석을 해드렸는데 저와 지금까지 함께 하신 분들께서는 제가 어떤 말씀을 했던지 다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시에도 성과지수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뭐 친환경 기술력도 고수익 전략도 있지만 대표적인 게 바로 선별수주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중국과 우리나라가 조선업 싸움을 하고 있는데 차별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우리나라는 아무거나 수주하는 게 아닌 고선가에 대한 선박만 선별 수주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렇게 성과지수가 상승할 때 이 주가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데이터로 다 설명을 드렸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성과지수가 상승하면 주가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당연히 업황적인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삼중 같은 경우에는 FLNG
강세가 있죠. FLNG는 LNG보다 한 6배 이상 비싸다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계약 건수가 나오면 나올수록 이 선가 지수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고 성과 지수도 상승해주고 있죠. 23년부터 24년 가파르게 상승해줬는데 당시에 조선업이 업황이 좋았기 때문에 토크가 꽉 찼습니다. 그래서 중고 선박에 대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고 수요가 증가하니까 중고 성과 지수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중고 성과 지수가 상승하면 이 부분이 추후에 신조 성과 지수 상승까지 이끌고 결국에 주가 상승까지 이끈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선가 지수 모두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긍정적인 모습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철광석 가격인데 철광석 가격이 한 24년 상반기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100달러 밑으로 떨어지고 나서 최근 들어서 반등해주면서 한 108달러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철광석 가격은 항상 가져오죠. 왜냐하면 후판 가격 협상 때문에 가져옵니다. 특히 후판 가격은 선박 제조원가의 20%에서 30% 이상의 비용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철광석 가격이 하락하면 후판 가격도 하락한다. 다시 말하면 비용도 하락하니까 수익은 늘어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재 동향 자체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주주총회에 다녀왔습니다. 담당자에게 삼성중공업인 후판 가격 협상을 어떻게 이끌 것이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8,800원 구간에서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인하된 채로 협상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기사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주가 상승 모멘텀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24년 상반기에 후판 가격 협상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자, 이 부분도 우리가 포인트로 잡고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가져왔는데 사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밸류 측정도 제대로 해드리면서 관련된 직접적인 매물대 구간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상했던 구간을 모두 맞아떨어져 나가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당시에 23년 중반기에 고점을 한번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이때 당시 가격대 구간이 현재의 가격 구간과 또 맞아떨어지는 구간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박스권을 그어드린 이 매물대 돌파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 이후에는 전고점 구간에서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시행이 되는 모습이고 지금은 사실 우리가 목표로 잡았던 구간이 있었죠. 이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서 그 다음에 투자 심리가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우선은 시장이 저PBR 관련된 종목들로 수급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일 장 초반에 강한 상승을 보여주다가 그 이후에 조금 힘을 잃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차익 실현 물량도 존재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 사이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물려있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원대라는 구간 자체가 기준점이 되면서 이 구간에서 주가가 하방 모멘텀을 받고 있다. 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이 어떻게 보면 버티기 구간이다라고도 표현을 해드렸었죠. 좀 멀리 보게 되면 현재 구간만 돌파를 해주면 그 위의 구간은 매물대가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강한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러한 상승을 위해서는 결국에 업황적인 측면이 도움이 돼야 됩니다. 뭐 실적적인 부분은 당연한 거고 업황적인 측면 자체는 11월 대선 전에 전당대회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 전에 지지율 싸움을 위해서 중국을 제재할 확률이 높게 됩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주게 되면 이 부분이 삼성중공업 주가에는 강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거고 특히 또 철광석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후판 가격 협상을 더 유리하게 끌고 간다라는 이슈가 같이 나와주게 되면 향후 삼성중공업 주가는 가파른 주가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현재 고유가 상황 또 고환율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위험이 빠지면 관련된 수급이 조선주로 들어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적 관찰해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삼성중공업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